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연휴를 이제 이거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정말 파죽지세라는 말이 딱 맞는 듯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5,500포인트를 돌파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상승력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한다면 반도체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18만 전자까지 바짝 올라서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지 대표님의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는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간중간에 네. 약간 이제 반도체 AI 피크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악재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지금 기대감이 더 높고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 우상향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이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지 않을 것이다. HBM4 쪽으로.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박을 했잖아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 지금 CFO가 직접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우리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 고객사 쪽으로라고 언급을 하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분할 줄 알았던 시장을 그럼 또 한번 이제 마이크론에게 조금 일부러 줘야 되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장중에 이제 SK하이닉스는 한 3%대 상승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지금 쉽게 생각하면은 AI의 성능은 당연히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엄청나게 성능이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I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MS라든지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자본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말은 곧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사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메모리 양대 산맥을 모두 다 갖고 있는 회사이고 특별히 HBM4에서도 마이크론이 일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겠지만 대부분 다 우리나라가 지금 담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사실 마이크론과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HBM3까지 사실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라고 하는 가장 큰 고객사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신뢰를 쌓아왔었고 대량 양산을 가장 먼저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한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좋은 게 일단은 아픈 손가락을 했던 파운드리 쪽 사업이 다시 회복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반도체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이제 자체 AI 칩을 만들려고 하는 빅테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파운드리 능력이 굉장히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워낙 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기울기가 조금 완만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항상 등락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 당연히 소부장 기업들을 봐야겠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실적을 많이 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재와 부품 장비는 당연히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함께 좋아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거의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몇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VM이라는 종목입니다. VM은 이제 식각 장비 선도 기업이고 식각 장비를 국산화했던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다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이제 HBM 쪽에서는 큰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가 작년에도 한 7건 이상의 수주 계약을 SK하이닉스와 맺었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 직전 월이죠. 지난달만 하더라도 2024년도 전체 매출을 뛰어넘는 계약을 한 번에 따냈습니다. 그것도 2분기 안에 끝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매출이 1분기와 2분기 내에 모두 다 반영이 된다는 거죠.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VM이라는 기업의 작년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 86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던 기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47억 원까지 완벽하게 흑자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급격하게 실적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프로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디스펜서라든지 레이저 본딩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보여줬었고 이 회사도 역시나 고성능 반도체 공정에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역시나 재무제표 보시면 2024년도에 130억 원대 매출 영업이익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463억 원까지 2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장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기술력과 그다음에 완벽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미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실 때 반드시 작년에 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두 종목은 여러 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한 종목만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면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식가격 같은 반도체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정규 시장에서 한 7%대 이상 급등해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일단 불상계 식가격이 기본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반도체 적방이 좋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주가 늘어나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상계 식가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이거 같은 경우는 300단대 이상의 낸드 공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다 고단층의 어떤 이런 낸드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상계 식가격 매출도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실적도 급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VM과 프로텍 대비했을 때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앞으로는 ENF 테크놀로지도 소재주에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토픽으로는 소재 관련된 기업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가 굳건히 가고 있는 가운데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기술은 어제 가격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모습 나타났고 오늘도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원전주 지금이라도 접근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접근 괜찮을까요? 네, 원전주는 뭐 작년에도 주도주였지만 네. 올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지금 최근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하다 보니까 원전주가 조금 지루한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사실 우리 기술과 그다음에 뭐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굉장합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전일도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도 정규 시장에서 10% 이상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역시나 이제 안전 쪽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술의 기술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이제 협상팀이 또 이제 2월 중 안에 일단 우리나라로 방한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정들로 인해서도 시장에 관심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이제 확산에 따른 이제 전력 수요를 원전을 배제하고는 사실 충당하기 어렵다라고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원전 건설이 들어갈 거고 특히나 이제 미국 중심으로 굉장히 원전이 강하게 건설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정책적으로 조금 기대감이 좀 떨어져 있었지만 다행히도 대형 원전 2기 그다음에 SMR 같은 경우도 1기를 이제 건설하겠다라고 이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었던 약간의 리스크까지도 지금 소멸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체코도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수주를 했던 거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미국과 계속 협력 관계에 있는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웨스팅하우스를 중심으로 설계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원전을 수주하건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주하건 결국 우리나라의 기자재라든지 이런 기술력과 그다음에 메인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둘 다 모두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은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접근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건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건드리시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S&T 에너지가 사실 원전주 움직일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오르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121선에서 저항을 살짝 받고 있는 구간이고 반등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금도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고요.
하고요. 일단 배열해수 보일러라는 안정적인 실적을 뽑아내는 캐시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열교환기라든지 이런 원전 관련된 기자재도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 함께 묶어서 실적의 안정성과 원전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이어서 S&T 에너지를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탑픽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아직 더 올랐던 그래도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기업들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원전이 주목받고 있는 건 역시나 반도체가 주목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AI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 덕분일 겁니다. 이런 수혜를 좀 고스란히 받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전선 전력기기 쪽이겠죠. 데이터 센터 증설과 함께 역대급 실적을 좀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전력기기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AI가 워낙 확산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거는 뭐 원전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충당하겠지만 이거를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를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있었던 노후된 이런 전력망이 아니라 신규 어떤 기술력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투여가 된 인프라가 필요로 하는데 그때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핵심 부품이 변압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압기 3대 기업들 같은 경우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쇼티지 현상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우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도 빅3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합산했을 때 2024년도 대비했을 때 거의 50%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실적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세 부과에도 상관 전혀 없습니다. 약간의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계약들이 관세가 오른 만큼 판매 가격을 올린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모든 관세를 판가에 전가를 시킬 거라고 지금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계약서가 고객사, 즉 변압기를 사가고 있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계약으로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관세 충격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압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런 증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들이 필요하는데 보통 한 10년 정도 숙련된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급격하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한동안은 이제 공급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자가 계속 유리한 위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가격도 올릴 거고요. 이익도 더 많이 남는 그런 시기가 계속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르는 구간이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무난하게 베팅하기에는 4년 전기가 아직은 고점을 뚫지 못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라면 조금 기술적으로 좀 부담 없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AI에 관련된 모멘텀 안고 있는 기업들과 섹터들은요, 그래도 시장 대비 더 아웃퍼폼하는 움직임 나타나는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다소 아쉬운 흐름,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섹터 전체적으로 좀 부양할 수 있는 모멘텀 없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투자 심리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제약바이오 안 보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일단 지금 코스피는 5천 갔는데 코스닥은 아직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코스닥 3천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에서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살리지 않고는 코스닥을 3천까지 올리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성장 펀드가 이제 6월에서 7월 달쯤에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여기에는 보통 이제 첨단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안에 역시나 제약바이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성장 펀드 쪽 자금도 유입이 되면서 역시나 주가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빅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특허가 만료되고 있는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M&A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파이프라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 수출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빅펀들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M&A 이런 것들이 터져준다라고 한다면 투심은 점차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상들도 더 대거 상반기에 좀 유지가 되어 있고 실제로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이상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주에 상한가에 갔었잖아요. 정거래일에. 이런 것들이 다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지금 쉬고 있을 때가 오히려 매집의 기회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와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 제약 바이오 기업도 올해 꼭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설 연휴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설 관련돼서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움직였던 기업들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탑픽은 뭐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설 연휴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휴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불안한 마음에 대부분 자금을 좀 빼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뭐 현명한 판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고 지금 최근에 하나 이슈만으로도 반도체 같은 강력한 주도주 같은 경우도 흔들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성 자금 같은 경우는 미리 빼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여유 자금 정도만 이익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기업들 쪽으로 비중을 잠시 이동시켜 놓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춘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관련된 소비주들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뭐 모두토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런데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관련된 종목 중에 매수를 하신다면 하나투어가 좀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하나투어가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없으니까요. 이 종목과 글로벌 텍스프리 정도는 이익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미리 한번 담아두는 전략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우리 시장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어떠한 기업들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그리고 설 연휴 전에 시장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